이건 이제 왜 제일 먼저 하냐면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식민 시대를 살면서 영국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미 대륙에서 가장 미국적인 인간, 미국적인 자본주의 인간, 그 첫 표본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독립전쟁 하기 전에 이 사람을 먼저 여러분들 알면은 미국이 이렇게 독립전쟁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대단한 인간이거든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류 역사에서 한 인간이 가장 많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 그것도 다 사회의 지도급 활동을 했던 역할. 혼자 다 한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참 생긴 게 미남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H.W. 브랜드라는 사람이 The First American, The Life and the Times of Benjamin Franklin, 이게 이제 대표적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전기가 되는 건데, 첫 미국 사람, 첫 미국 대륙적인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평가 받은 게, 폴리마스는 석학입니다.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폴리가 한번 여러 개잖아요. 작가, 인쇄업자, 정치 이론가, 정치가, 우체국장, 과학 발명가, 과학자, 발명가, 시민운동가, 정치가, 외교관. 그게도 뭐 업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는 건 뭡니까? 피레침을 발견한 사나이. 그렇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 그 벤자민 프랭클입니다. 미국 최초 위대한 작가다. 신대륙 문화는 영국에서 혹평당했거든요. 영국에서는 미국 문화 뭐 알아주지도 않아. 미국에 그릇도 없어요. 신문도 변변한 거 없어. 영국의 신고전주의 하면 조나단 스위프트, 갈리버 여행기, 알렉산더 포프. 스위프트는 소설가고, 풍자 소설가고, 알렉산더 포프는 시인입니다. 시인으로 풍자 시인이에요. 둘 다 영국의 신고전주의라든지 대표하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그냥 필도고 서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반세기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됩니다. 그리고 너무 처지죠. 늦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낙후했고, 또 신대륙에서 문화가 돈이 안 돼. 못 먹고 살아. 1825년까지 미국 작가들은 자비 출판이 원칙이에요. 무의식만 글 쓸 수 있고, 외국 책은 막 뺏겨내버려. 마음대로 뺏겨내버려. 이래서 미국 최초 위대한 작가, 그게 바로 벤자민 프랭클이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은 아주 볼만한 책인데 안 봐도 됩니다. 내 강의 오늘 잘해줄 거니까. 그보다 더 자세히 알 필요는 여러분 없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이냐 한마디로 하면은 조지 워싱턴과 쌍벽을 이룬 남자. 사실은 조지 워싱턴보다 내가 볼 땐 더 위대해요. 내가 되려면은 나는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조지 워싱턴 안 되겠어. 그랬거든. 1957년에 정치자문을 해서 30년 동안은 미국 독립투쟁, 프랑스와 경제적, 군사적 원조 확보 큰 공을 세웠고, 프랭클린이 없으면 미국 나라는 없어요. 건국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 혼자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야. 그 중에서 순서를 정한다면은 물론 전쟁을 한 건 워싱턴이죠. 근데 미국 힘만으로는 못 이겼거든. 독립전쟁을. 미국 대륙이 영국 이외의 미국 세력들이 다 독립전쟁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나라거든. 특히 프랑스가 그걸 나중에 하게 돼요. 그걸 누가 프랑스가 도우게 했느냐?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 프랭클린이 프랑스 외교 잘못했으면은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다 독립선언서 기초에 참여했죠. 헌법 기초에도 참여했죠.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건국 공로자 1호가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나를 보고 싶어요. 싸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외교를 잘해야지. 자, 집안이 어떤가 보십시오. 집안 꼴이. 여러분, 아무리 애를 많아도 17남매는 없죠. 내 집에는 이 사람밖에 없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남매가 많은 게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러니까 애 이렇게 많으면요, 부자라도 학교 못 보내요. 아버지, 조사이어 프랭클린은 영국에서 출생했거든. 첫 부인과 3남매를 얻은 후에 같이 미국 가서 4남매를 들고 7남매를 주고 첫 부인이 죽으니까 또 장가 가서 10남매를 낳았어요. 후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10남 7녀 중에서 둘째 아내 소산, 이거 15번째, 아들로는 10번째 막내, 밑에는 여동생 둘밖에 없고, 태어난 곳은 보스턴, 밀크스트리트, 보스턴에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이게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육 2년밖에 못 받아요. 이게 이렇게 출세를 하거든. 유식하고. 아버지는 뭐 했느냐? 원래는 염색 공장 했어요. 염색 공장 하다가 이때 염색업이 완전히 망합니다. 이거 망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러시아 문학 할 때 고리키의 그 아버지 그 장인이 고리키 외갓집이에요. 고리키 외갓집이 외할아버지가 염색업 그 협동조합에 조합장하고 부자였거든. 그래서 그게 망합니다. 이게 뭐 하냐면은 염색업이 대량 기계화 돼요. 자동화돼요. 그러니까 간에 하여튼 망하거든.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 아버지도 망한 거예요, 염색업이. 그래서 비누와 양초로 전환합니다. 비누, 양초로. 그 가난으로 2년 정규교육 받다가 집안 일 봐라. 그 아버지가 수지초와 비누 집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하다 애들도 많고 뭐 안 되거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어릴 때부터 댐쟁이, 벽돌쟁이, 맥돌쟁이, 사기 그릇쟁이, 막 그냥 이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다 기술 배워요. 재주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사촌 형에게서 대장간이에요. 칼도 만들어요. 그러다가 형, 이건 이복형이 아니고 같은 배역 형입니다. 형이 경영하던 인쇄소, 이때 인쇄소는 굉장히 상당한 기술이고 괜찮아요. 형이 그걸 하거든. 형은 이제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직까지 애가 많이 없을 때니까, 형이 났을 때는 이걸 좀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인쇄업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없어졌는 옛날 우리가 등사판으로 하던 그겁니다. 여기다가 활자를 쫙 놓거든. 이게 먹입니다, 먹. 먹을 2개 가지고, 이래 묻혀가지고, 지금 이거를 뚜껑 열어버리고, 여기다가 먹을 딱 칠하는 거예요. 칠해가지고, 떼내고는 이걸, 서 있는 걸 눕혀가지고, 꽉 눌려서 밑에 먹이 묻었던 게 베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시 그런 겁니다. 형은 제임스야. 같은 배속 형입니다. 이 형이 앞서가요. 미국 최초의 신문을 만듭니다. 보스턴에서. 그게 뉴 잉글랜드 쿠란트 하는 게 신문입니다. 불어는 이제 꾸랑케 해가지고 흐름 이래 말하는데, 여기서 그냥 신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진짜 그 식민지에서 첫 신문, 4편서짜리인데 한 장 앞뒤, 한 장이었다. 그걸 팔아가지고, 기사는 뭐냐? 유머, 인물 동정들, 이런 거 하고, 신문 내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기자도 아니고, 직원으로 인쇄공이야, 인쇄공. 인쇄 기술 배운 거야. 인쇄 기술 배우면 이때는요, 잘 나갔어요. 끝발 나갔어요. 인쇄가 드물어가지고. 해주다가 다 읽어보니까, 기사가 지보다 그리 못해. 그 실린 것들이. 그러니까, 지가 몰래 글을 써가지고, 새벽에, 이 문이 닫혔으면 문 틈 밑으로
지가 쓴 글을 탁 신문서 안에 밀어 넣어놔요. 그럼 이제 기자들이 와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잘 썼거든. 싫어. 익명이죠, 익명으로. 그 기자들이 누가 쓴지도 몰라. 한 시민이 그냥 투구해준 줄 알고. 싫으니까 인기가 있어요, 그 기사가. 그랬다 나중에 그게 들켜요. 들켜가 형하고 이게 부자가 됩니다. 형제간에 의가 안 좋아요. 남매가 많으면은 그 좋은 집은 하나씩 좋고 나쁜 집은 하나씩 나빠요.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때 이 벤자민이 트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는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는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걸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설득해요. 형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은데 설득해가지고 형이 설득해서 식비를 아껴. 그 돈으로 책을 사자. 그 독서를 또 하는 거예요. 참 애가 다르죠. 이게 첫 신문이거든요. 이게 창간호입니다. 창간호. 1721년 8월 7일. 창간. 그럼 트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상인 작가예요. 18살까지는 목동 가출해서 런던에서 제세례파 입교했다가 모자 장사 하다가 떠돌아다녀. 채식주의가 금주를 시행. 결혼해서 아내도 자기처럼 고기 먹지 말고 하자. 아내가 난 고기 먹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아내 놔두고 바베이도스 그 지역 섬 가버려. 가서 보니까 노예 학대하는 걸 보고는 참 잔혹하다 바꾸는 평화주의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서는 평화주의와 채식주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플러스 힌두교 사상, 평화 플러스 기독교 사상 해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 선구자가 됩니다. 동물의 권리까지도 사람하고 똑같다. 그리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 책을 프랭클린이 보고는 옳다. 공감을 한 거죠. 이게 The Way to Health. 건강으로 가는 길. 영국의 유명한 시인 셸리도 바로 이 사람 시봉해가지고 따랐어요. 한때. 자, 이제 알만하죠. 그러니까 벤자민이 익명이 알려지니까 직원들은 막, 너 참 재주 있다. 칭찬하는데, 이상하게 형은 동생이 직원들하고 인기 있으니까 좋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더 학대 때리고 막, 야, 이 새끼야 하고 막 오중하고 이래요. 완전히 사원으로 그냥. 형제 의리 없이 그냥 사원으로 막 웃음처럼 부려먹고 이래요. 그 신문이 잘 나가니까 신문이 이제 주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고요. 그 1개월 근고 처분 받아가지고 둘 다 체포돼. 그래서 이제 형이 뭐냐? 이제 형 발행인 이름으로는 신문 발간 못한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럼 내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형이 싫어해. 이렇게 결국은 형이 얼마나 싫어하느냐. 결국 이제 그 동생이 그만두거든. 그만두고 딴 데 취직하려니까 형이 보스턴 시내 모든 인쇄소에다가 내 동생 그 새끼 나쁜 놈이니까 쓰지 마라. 참 이상한 형이죠.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 써요. 할 수 없이 보스턴 자기 고향 떠나가지고 뉴욕을 거쳐서 필라델피아 갑니다. 필라델피아 가서 이제 출세해요. 가던 길에 배를 탔는데 선원들이 여객선인데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낚시로 대구를 낚아가지고 배 째가지고 막 내장 버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요리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대구 생선 배를 딱 잘라보니까 그 안에 생선이 그 대구가 조그마한 새끼 생선을 잡아먹어요. 배를 가리니까 그 안에 새끼 대구가 들었어. 그 밑에까지는 이제 벤자민이 금식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이렇거든.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을 바꿔요. 대구 너가 서로 잡아먹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너를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 그냥 고기 안 먹다가 시큰 막 배 터지게 고기 먹어. 그래가지고 채식은 하되 생선은 먹자. 그랬죠.
완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벤자민이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도 숲에서는 이랬거든. 이렇게 해서 난 고기 다시 먹기로 했다. 거기서 끝나면은 사고가 얕은 거예요. 쫙 더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벤자민이 이래 말합니다. 이성이 있는 동물이라는 것은 참 편리한 것이다.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인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이유를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집에서 싸울 때나 뭐 할 때나 있으면은 딱 지 좋은 대로 해놓고는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죠. 모든 인간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이제 인간의 본성을 딱 간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라는 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좋은 문장이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가서 우연히 나중에 아내가 된 처녀를 만나요. 데보라 리드는. 그 집에 그냥 하숙을 정해버려요. 하숙하면서 이 여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내연 관계가. 벤자민 구원했는데 이 여자 집이 그 떠돌이 하나, 예? 퇴짜마자 할 수 없이 그냥 혼자 지내는데 이 여자는 딴 데 시집 가요. 갔다가 남자가 여자 결혼 지참금만 가지고 이 하숙집 하는 게 부자거든. 알부자예요. 그 자기 마누라 가지고 지참 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웨스트인디아에서 죽어버려. 소익도 없어. 혼자 된 거죠. 시집 갔다 혼자 돼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은 이 여자하고 결혼해요. 과부됐던 여자하고 결혼해요. 인쇄공을 일자를 하고, 인쇄공은 이때 뭐 취직 금방 돼요. 그런 기술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사기성도 있고 인간성 좋으니까 필라델피아 총독한테 사업자금 지원 약속을 했고, 그 이제 인쇄 직원을 있다가 나도 한번 차리겠다 하니까 총독이 내가 돈 대줄게. 그 영국 가면 누가 이런 거 하는데 가봐라. 인쇄기계 줄 거다. 뭐 그랬겠죠. 그 영국을 간 거야. 갔다 지원을 끊겨야죠. 영국에서 또 현지에서 3년 동안 인쇄공을 해요. 인쇄하는 동안에 필라델피아에서 온 무역업자를 만나요. 참 인맥이 있죠. 만나가 귀국해요. 3년 만에. 그리고 무역 오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무역업에 또 정보를 들어가요. 무역업을 해요. 하다가 그래도 자기는 막 인쇄가 하고 싶거든. 인쇄하는 신문도 내고 싶고 그렇게 잘 쓰니까. 근데 친구 만나가지고 하는 인쇄소에 개업합니다. 둘이서 같이 하다가 2년 만에 자기 혼자 인쇄소를 내요. 대단한 실력이죠.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겠어요. 그래 하면서 그걸 만드는 바탕에 뭐가 있었냐. 자기 클럽, 친선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클럽을 만들어야 돼요. 잔토 클럽. 잔토란 스페인어로 도당, 비밀 열사. 말하면 이제 뭐, 벤자민 비밀 클럽. 그 잔토 클럽. 그 친구들이 모이거든. 또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가 그 대장하면서 막 이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뭐 하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인쇄소를 차려가지고는 펜실바니아 가제트 신문을 냅니다. 이걸 사요. 경영부실로 있는 걸 사가지고는 바로 성공해버립니다. 손만 대다, 벤자민이 손만 대면 다 성공입니다. 그런 동안에 자기 고민을 많이 해요. 정욕에 못 견뎌서 우연히 만난 천한 여자들과 자기 관계를 맺었다. 사장과도 간 겁니다. 수집 여자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비용이 좀 들고 불편했지만은 가장 무서운 건 병 걸리는 거다. 이때는 뭐 병 걸리면 그건 일생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은 안 걸렸다. 조심했겠죠. 이 펜실바니아 가제트, 자기가 사들여서 냈던 신문입니다. 이게 이제 벤자민 동상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만들던 신문을 들고 있는 동상을 기념으로 세워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 하면은 뉴욕 타임스 빌딩에 그로스 프롬 뉴욕 타임스 빌딩 부근에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잔토 클럽, 자기를 도와주는 클럽입니다. 그 이제 데보라 결혼을 합니다. 그 과부가 됐죠.
생과부가 된 거죠. 남편 가서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여자에게 장가가기 전에 베냐민 프랭클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는 중매가 많이 들어요. 사업비 갚아달라는 조건 내가지고 혼담이 깨져요. 쉽게 말하면 돈 내놔라. 그럼 장가가겠다. 시집 안 와. 결국은 이 여자에게 장가갔는데 그동안에 난잡하게 바람피운 것들 때문에 사생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윌리엄. 이게 장모입니다. 장남입니다. 장남. 베냐민 프랭클린이 유일한 혈통을 이어받은 장남이에요. 어쨌거나 어머니는 모르지만 생모는 끝까지 인생 동안 누군가 안 밝혀요. 근데 이 아내가 심덕이 좋아서 그대로 받들여 집에 싹 키워줍니다. 무지도 않아요. 애들은 아들이 4살 때 죽어버려요. 딸은 살아서 팔남에 낳아요. 그 혈통은 여기다 있는 거죠. 이 딸이. 외손은 있어도 친손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자 아닙니까? 윌리엄. 결혼하기 전에 나온 애인데 나중에 벤자민이 독립투쟁을 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와 반대 영국군 편들어가지고 있다가 런던에 살다가 죽어요. 그 뭐 후손이 있으나 말하죠. 그 후손은 여성밖에 없는 거죠. 이제 부부 생활 하는데 이 여자 아내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벤자민은 외국도 많이 나가고 뭐 어디 지방 가고 여러 지방 다니고 하거든. 전혀 안 따라가요. 왜? 여자는 여행하는 게 두려워. 어디 가는 게. 맨날 자기 집에서 자야 돼. 이럴 때 이제 남편이, 벤자민이 영국에 장기 체류 중일 때 아내는 죽어버립니다. 죽어가지고 미리 묘소를 해놨거든. 나중에는 벤자민이 죽은 뒤에 바로 아내 옆에 같이 묻혀있다. 이게 지금입니다. 자, 이제 벤자민 했던 활동을 한번 간략하겠죠. 봅시다. 도서관, 회원제 도서관을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필라델피아 도서관이 됩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도서관이라는 것이 바로 벤자민이 만들었던 도서관. 미국 내 첫 독일의 신문이에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성공 비결이 뭐냐? 이걸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13가지 덕목을 정했어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절제, 침묵, 규율, 결단, 절약, 금연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잘 보십시오. 그냥 절제 이러지 말고 절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배 부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침묵. 남한테 이해가 안 되는 말 하지 말라. 규율. 물건 제자리에 두고 모두 일할 때 미루지 말고 때 맞춰서 일해라. 규율이라는 게 그냥 뭐 차라리 경례자 하고 그런 규율이 아닙니다. 결단. 해야 할 일 하는 거. 절약. 이익 없는데 돈 안 쓰는 거. 이익 있으면 돈 쓰는 거예요. 금연. 시간 낭비 안 해. 그럼 무용한 행동 자체를 안 해버려요. 뭐든지 유용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 생각하는 그 개념. 지식. 사람 속이지 않는 거. 일하는 것도 속이지 않는 거. 정의, 남에게 해주는 거 안 하는 거. 중용, 극단 피하는 거. 청결. 이 의복이나 이런 거 청결. 이건 여러분 개념하고 똑같아요. 침착. 모든 일에서 침착을 해야 됩니다. 순결. 여기에 그 섹스까지도 들어가요. 자선 위해서만 섹스해라. 그래가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몸이 취약해지고 바람 피우면 부부 평화가 깨지고 소문이 나빠지도록 성교해서는 안 된다. 이 순결이라는 단어에는 그 어떤 뭐 신앙적인 순결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윤리적인 순결, 겸손, 예수와 속뜻을 공부하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수첩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뭐 순결 뭐 13가지 써놓고 밑으로 날짜를 씁니다. 써가지고 그날 지켰으면 동그라미 안 지켰으면 곱표. 매일 그걸 13가지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 안 할 수 없죠. 이래 하면. 우리도, 나도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내 나름대로 몇 개 정해놓고 체크해 보거든. 일주일 하다가 그 뒤부터는 표도 안 해요. 잊어버렸어. 그 표를 내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도 잊어버려요. 방학 끝나면 떼버리죠. 표도 안 하고, 공지를. 근데 이 사람은 거의 해요. 거의 매일 체크하고. 대단한 인간이죠.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 한번 해볼까. 5, 6, 7입니다.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세수하고 뭐 하고 7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현재 연구 계속한다. 저만 먹어. 여기까지 5, 6, 7. 5시, 6시, 7시. 그 다음에 밥 먹은 뒤에 8, 9, 10, 11. 8, 9, 10, 11. 아침 먹은 뒤에 하니. 응? 그럼 밥 먹고 난 뒤에 8시는 뭐 하고 이때는 근무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낮 12, 11, 12, 1. 독서 또는 잠부 살펴. 오후 점심 먹은 뒤에는 2, 3, 4, 5 요거 일을 해요. 저녁 어떤 선행 했는가 6, 7, 8, 9 정도네. 저녁 식사 후 오락 하루 반성. 밤 잠자. 시간을 그냥 1, 2, 3, 4 간단히 적어버려요. 참 멋지죠. 자, 국가 이익을 위한 행동이란 아무리 공무원들이 착한 척하고 나라 위한 척 해도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건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꼭 이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멸사봉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체질이 있어요. 자기 이익보다는. 이건 좀 벤자민 프랭클린 말한 중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이디어맨이거든. 가난한 리처드 책력, 당연히 달력입니다. 푸어 리처드 알맥 달력입니다. 달력에다 뭘 했느냐? 멋진 금원을 하나씩 써붙여. 1년 365일 같으면 그럼 두껍게 달력 만들어가지고 매일 금원을 하나씩 써. 12달 달력 같으면은 12달 달력 한 장 떼면 새로운 말이 또 나와. 날개도치도 팔려요. 이걸로 돈 벌어요. 엄청난 돈 버입니다. 명언들. 이 사람이 한 명언은요, 아주 유머러스해요. 자, 화내는데 더딘 사람. 누가 화내를 했는데도 쫙 복각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건 우리는 참을성이 있다고 보죠. 그게 아니야. 벤자민은 그 사람 조심해라. 공짜로는 화를 풀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속으로 뭉쳐있다. 화 발칵 반응하는 사람들은 금방 풀면 그만이죠. 장님 아내가 왜 화장하냐? 법이 없는 곳에도 빵은 없다. 나 자신만큼 자주 날 속인 사람이 있을까? 거짓말을 한 다리로 서지만 지시는 두 다리로 선다. 강과 나쁜 정부에서는 가벼운 것들이 항상 위에 떠다닌다. 참 멋진 말이죠. 가시를 심은 사람은 맨발로 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 수필에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야 돼. 이 전부 다 좋은 말이거든. 어? 자기 집이 창이 유리로 되어 있거든. 이 집에 돈 던지지 마라. 먹기 전에 회의 열어라. 배고는 회의 못한다. 저녁 굶으면 약이 필요 없다. 저녁 때 위장을 비우고 잠자는 겁니다. 저녁 때 잔뜩 먹고 잠자는 거 왜 여러분들 살찌게 합니다. 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길 사는 것이다. 여러분 돈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가난한 거예요. 돈 쓰는 사람이 부를 누리는 거예요. 믿을 만한 친구 셋이 있으니 늙은 아내와 늙은 개 그리고 현금이다. 부와 만족이 언제나 동침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에 눈을 크게 떠라. 결혼 후에는 여러분 남편 평가할 때 눈 바짝 감아라. 아니면 아예 완전히 감아도 된다. 악마는 꿀로 독약을 달게 만든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자, 장사 될 것 같죠? 장사돼. 저기 전부 달력에 나와 있던 거예요. 자기 만든 달력에 썼던 걸 경험만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낸 겁니다. 부에 이르는 길.
시간은 돈이다. 하늘은 스스로 돈 좀 내기지 뭐 이 사람이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부자 되는 방법. 그밖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뭐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 찾아보시고 다음은 요거 과학서적은 새로운 것을 읽고 문학서적은 오래된 작품입니다. 베스트셀러 읽지 말란 말. 베스트셀러 읽지 마세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대학 설립하거든. 이부터 생활은 베냐민 프랭클린 미국 역사와 함께합니다. 완전 공인이 돼요. 우체국장도 했지요. 철학회도. 이 사람 지가 철학회를 만들어요. 지금 펜실바니아 대학. 이 사람 만든 겁니다. 우정장관도 해요. 그래서 식민지 각 지역끼리 연합하자. 연대를 가진 연대 조직을 만들자. 이것도 이 사람이 합니다. 제안. 펜실바니아 대학 첫 초기 때 그 안에 있는 동상, 대학 안에 있는 동상, 대학 여기는 정원, 프랑스 인디안 전쟁 때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라는 건 나중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프랑스인들이 인디안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영국과 전쟁할 때 프랑스 인디안은 동맹군이 되고 영국은 영국 군대와 싸운 전쟁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럴 때 벤자민이 이때는 아직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영국 편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뭉치세 아니면 죽는다. 조인, 오다 이 구호를 가지고 자기가 만평 지가 만든 거예요. 이 뱀을 토막 내버렸거든. 토막내면 뱀이 죽죠. 이 하나하나가 뭐냐? 그 당시 주 이름을 이니셜을 쓴 겁니다. 저 주 이름을 쓴 거예요. 대단한 기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재밌는 겁니다. 여자를 선택할 때 젊은 여자 선택하지 말라. 늙은 여자가 더 낫다. 재혼 그런 거 안 따지거든, 미국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조지 버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과부한테 장가 갔습니다. 총각으로. In all your amours, you should prefer old woman to young ones. 젊은 여자보다는 늙은 여자가 더 낫다. 그 이유가 여러분 본문에 이게 있습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료. 있으면은 그냥 내가 넘어가고 없으면 여러분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수필 한번 써먹어도 돼요. 수필 이런 걸 써야 재미가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응? 독신 남자는 결혼 상태에서 갖게 되는 가치를 갖지 못하거든. 그 독신 불완전한 동물이에요. 그는 이상한 반쪽짜리 가위를 닮았어. 가위 한쪽 있으면 뭐 쓸 데도 없잖아. 응? 나에게 여자 선택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세상도 많이 알고 관찰력도 있고 외모에 신경 안 쓰게 되고 응? 외모에 신경 안 쓰는 만큼 생활에 오히려 충실하고 애들 위험 요소도 없고 애 안 낳아도 되니까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신중하고 살아있고 뭐 남편 건강도 잘 챙겨주고 좋다. 그다음 모든 직립보행 동물들은 그 체액이 높은 데서 마신자리에 흘러간다. 쉽게 말하면 얼굴이 제일 먼저 늙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데 요 위를 딱 가리고 밑에만 보면은 젊은 자하고 늙은 자가 똑같다. 참 너무 심한 말이죠. 제식도 별로 안 된다. 연애를 하더라도 늙은 여자하고 연애를 해라. 젊은 여자가 괜히 건드려가지고 맛은 나고 늙은 여자는 맛은 덜 난다. 너무 좀 미투에 걸릴 것 같죠. 가책도 덜 받는다. 마지막으로 나이 든 여자들은 감사할 줄 안다. 이렇게 하군요. 정말로 그냥 아무 관계 안 하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대를 만들었거든요. 이때 식민지에서. 이게 나중에 독립전쟁한테 기본이 되잖아요. 이걸 통과시켰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장해가지고. 이중 초점 안경. 이것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죠. 아모니카, 악기, 피레치.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공로 하나.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 그 떠돌이 청년 토마스 페인이 쓴 책 때문에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거든요. 근데 영국 떠돌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청년을 미국에 오도록 만든 게 누구냐? 바로 벤자민. 런던 여행 중에 떠돌이 청년 토마스 페인을 보고는 가만히 보면 애가 쓸만하거든요. 그 얘를
꼬셔가지고 미국 오도록 만들어요. 아주 이제 나중에 독립전쟁 할 때 그 상식이라는 컨먼센스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그게 독립전쟁의 그 불쏘시개예요. 그다음 독립선언서 기초위원이 되고 헌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미국 독립국가로서 미국의 외국 조약을 다 이 사람이 다 했고 파리에서도요 벤자민 붐이 일어납니다. 볼테르도 만나고 볼테르가 파리에서는 그때 최고였거든. 최고 인기 문인이거든. 벤자민하고 만나고 구경하지. 이게 이제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하모니카도 만들고 지가 연주도 해보고 84세 초대 주 프랑스 대사예요. 영습 공사였고 대영 강화회의 대표였고 81반의 주지사도 했고 헌법회의 이원제 상하원제 채택했고 공직 사퇴한 뒤에 노예해방위에 노예 폐지협회 의장을 지냈고 필라델피아 자택에서 84세로 죽었다.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 보여주는 바로 안에 옆에 붙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노지에 있는 그 안내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지금 집이거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건축하기도 그 조예가 깊어가지고 건축도 이 안에 들어가면 뭐 별별 희귀한 게 다 있대요. 여기 난 못 가봤는데 대단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볼 게 뭐냐?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이거는 세계 자서전 문학의 최고봉. 내가 이 얘기 들으니까 저런 사람 얼마나 볼 게 많을까? bil 것 같지 않은 내용이 이게요. 이 서문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서문은 꼭 복사해서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내 자료에 이걸 전문 넣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알았고 숲에 있을 때 이거는 그냥 계속 인용해 써먹어도 돼요. 왜 자서전 써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나의 자손들은 나의 처세서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거 다 써놓은 거예요. 실패한 것까지. 노인들에게 흔히 있는 자기의 신상 얘기, 자기의 잘난 얘기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그 얘기 좀 해도 그냥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 얘기를 계속 숨겨봐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마음껏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자존심은 당사자에게는 관계자에게는 이익을 가져온 일이 가끔 있다. 자존심 없으면 남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 기억을 더 영구한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두자. 이게 바로 내 자서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벤자민 프랭클린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는 미국 독립전쟁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